자, 온라인 2차 시예요. 오늘은 주기율표를 통해서 금속과 비금속, 그다음 중금속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과제로 냈던 것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앞에 뭐 나와 있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했을 거고요. 멘델레프의 주기율표와 모질리의 주기율표의 특징은, 그다음 주기율표가 하는 의미는 간단해요. 그냥 원소의 성질을 총 정리한 표이고, 그 안에 화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책을 하나 추천을 해줄 건데요. 그 피터 애킨스란 분이 쓰신 책이 있어. 대학의 화학 교재 중에서 되게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 피터 애킨스란 분이 쓰신 원소의 왕국이라고 있어요. 피터 애킨스의 원소의 왕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피터 애트킨스, ATKINS, 애트킨스, 원소의 왕국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대륙에 빗대서, 그리고 주기율표상의 각 원소들이 있는 자리를 각 나라 또는 어떤 대륙의 지형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만 이해를 해도 화학 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주기율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복습하면,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놓이도록 했고요. 그거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요.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을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다음, 같은 세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먼저 금속 원소를 볼 거예요. 우리 책을 84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파란색은 금속 원소를 나타내고요. 요 노란색은 비금속 원소를 나타내요. 그 다음 연두색이 준금속이에요.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알루미늄, 저마늄 쪽을 대각선 잘라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먼저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뭐 그 이유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전자를 얻든 잃든 또는 전자를 공유해서 어쨌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데,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받아서 8개를 채우기보단 전자를 잃고 8개로 되는 그 전 껍질이 꽉 차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걸 더 좋아하죠. 다음, 전기 전도성이 좋고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해요. 수은을 제외하고. 다음, 비금속 원소는 반대로 원자과 전자 수가 8개에 가깝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고, 다음,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어요. 간혹 액체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브로민이에요. 얘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브롬수라고 불러요. 글씨가 이상하다. 네, Br, 브로민이 그렇고요. 다음은 준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금속과 비금속 경계의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얘네들 준금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각 족들에 따라서 이름도 붙이고 있는데요. 1족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알칼리 금속은 특징이 첫 번째 전자를 잃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프린트부터 정리 문제 할까? 프린트 정리부터 할게요. 잠시만요. 네. 특징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얘기했던 거 하고 마지막 줄만 좀 알려줄게요. 네, 같이 정리할게요. 일단 금속 원소의 특징은 열전도, 전기전도, 크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광택이 있고,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전성과 연성은 금속의 경우 길게 느리거나 아니면 얇게 펴거나 이런 게 전성, 연성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마지막은 금속성, 그러니까 금속으로서의 성질. 쉽게 얘기하면 양이온이 되는 정도인데 이건 뒤에서 우리가 더 배울 거예요. 지금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두면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여러분 반대구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주기율표에 금속성이 커져요. 금속으로서의 성질이라는 건 전자를 잘 잃어야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비금속은 열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아요.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18쪽은 제외하고요. 제일 이쪽 끝에 있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18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금속들은 주기율표에서 18쪽을 제외할 때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져요. 얘도 비슷한 맥락인데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수록 비금속성이 커져.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를 잘 얻는다. 음이온 되기 쉽다. 그 이유는 우리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금속은 이렇고요. 자, 다시 주기율표 이제 1쪽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기 쉬우며 비금속과 반응하여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얘네들이 물에 녹게 되면 알칼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염기성을 띠게 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들, 세슘, 프랑슘 등이 있어요. 자, 프린트 다시 한번 보시면 전자 배치가 어떤 전자 배치를 갖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프린트에 표에다가 전자 배치 채웠던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몇 개 해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해보세요, 여러분. 리튬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번이고요. 칼륨은 19번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얼른 해보세요. 멈추고. 자, 다 하셨으면 같이 한번 해보면 리튬은 3번이니까 1s2, ES1. 다음 나트륨은 1s2, ES2, EP6, 3s1. 다음 칼륨은 1s2, ES2, EP6, 3s2, 3p6, 4s1.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모두 원자가 전자랑 가장 바깥 껍질은 주양자수죠. 주양자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 주양자수가 가장 큰 애들의 전자 배치가 모두 NS1의 배치를 갖고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이게 공통점이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성질이 유사하다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녹는 점이 매우 낮고요. 밀도가 작으며 물에 떠요. 물은 금속, 쉽게 잘리는 금속이고요.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며 수산화물인 알칼리를 생성한다. 자, 요거는 반응식을 좀 적어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써볼게요. 리튬으로 써보면 리튬이 물에 들어가면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LiOH 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LiOH는 물속에서 Li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해요. OH 마이너스는 있으면 이게 염기성이거든. 그래서 얘네가 물에 녹으면 알칼리를 생성한다. 염기를 갖게 된다. 예요. 이 반응식 기억해 주세요. 다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여기 보시면 전자 하나 잃어서 양이온 됐죠. Li 플러스로 이런 형태가 되기 쉽다. 이고요. 반응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왼쪽에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으니까 리튬보다 나트륨, 나트륨보다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 순서로 반응성이 커져요. 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아까 금속의 반응성은 무얼 잘할수록 이라고 생각했죠? 네, 양이온이 되기 쉬울수록 이었어요. 양이온 되려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야죠. 자, 생각을 해봐요.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의 인력으로 잡혀 있어. 전자가 원자 핵과의 인력 때문에 원자 핵에 잡혀 있어. 내가 이 전자를 떼어내려면 그 원자 핵을 이겨내야겠지. 그런데 핵에서 멀어질수록 핵이 미치는 힘이 줄어들거든. 따라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운 거야. 핵에서 멀어질수록 핵에 미치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핵에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져요. 네, 반응성 크기의 이유는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갈수록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 세슘으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른 애들도 좀 한번 볼게요.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하고 성질이 유사한데 땅 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얼스 메탈이라고 해요. 벨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라디움 이런 게 있고요. 이 알칼리 금속 물과의 반응인데요.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죠? 물에 떠서 물과 굉장히 격렬히 반응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알칼리 토금속 반응인데 얘는 물에 뜨진 않아요. 가라앉지만 얘도 반응을 거의 유사하게 해요. 이것도 역시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페놀프탈레인을 넣어놨거든. 여러분 작년에 1학년 때 실험할 때 수조에 페놀프탈레인 풀고서 이런 실험하는 거 해봤죠? 얘가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17쪽 볼 건데요. 얘는 할로젠 원소고요. 할로젠이라는 명칭은 이런 뜻이래요. 소금을 만든다. 이 염소가 나트륨과 반응해서 NaCl 소금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좀 더 자세하게 프린트해서 볼게요. 보시면 할로젠 원소는 17쪽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한번 전자 배치해 볼게요. 지금 칸이 이쪽 옆에 달까요? 일단 플로린은 9번, 다음 염소가 17번, 다음 브로민까지만 브로민을 여러분이 못하겠다. 이 두 개만 해볼게요. 플로린과 염소 두 개만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났으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9번이니까 1s2, ES2, EP5. 다음 염소는 1s2, ES2, EP6, 3s2, 3p5.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다 원자가 전자의 전자 배치는 ns2, np5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원자가 전자의 전자 배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거예요. 다음 성질은 특유의 색깔을 가져요. 언제? 이원자 분자일 때. 얘네들은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해요. F2, Cl2, Br2, I2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색깔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색깔이 F2는 담황색, 다음 Cl2는 황록색, 점점 진해져요. Br2는 젓갈색. 이름 되게 어려운데 그냥 연노랑, 진한 노랑, 그다음 진한 갈색, 그다음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띄어요. 색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갈수록 진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이 반응성의 크기 역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해. 뒤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얘네들의 음이온은. 그러니까 전자를 잘 땡길수록 음이온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이는 가장 바깥 껍질이 지금 플로린 같은 경우는 ES2, EP6로 PO비탈의 전자가 하나 비어 있죠. 그 자리에 전자 하나를 받는 건데 그 전자를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핵이 당겨줘야 돼. 바깥쪽에 외부에 있는 전자를 당겨야 돼서 핵에 가까운 껍질에 전자가 들어올수록 음이온 되기가 쉬워요. 얘는 요 반응성 크기가 되고요. 이 이유는 이럴수록 음이온이 되기가 쉬운 정도. 그래서 맞겠구나. 위에도 되기 쉽다가 아니라 되기 쉬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야. 요 사이 온폭 들어간 애들인데 우리가 Fe 철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철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철은 26번이거든. 같이 한번 해보세요. 1s2, ES2, EP6, 3s2, 3p6, 다음 4s2 여기까지 하면 20개 채웠어요. 4s 다음에 어디에 차죠? 3D에 차죠.
3D6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래. 주기율표에서 요 가운데 들어있는 애들은 전부 다 d 오비탈이 다 안 찬 상태. d 오비탈의 전자가 꽉 차지 않고 한두 개 들어있는 상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D1, D2, D3, D4, D5, D6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1족, 2족, 그 다음에 13부터 18쪽까지를 전형 원소 또는 주족 원소, 간혹 요 12족도 전형 원소에 포함을 시키기도 해. 왜냐면 얘는 D10으로 D가 오비탈이 꽉 차 있거든. 그래서 여기부터는 전형 원소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책마다 달라요. 그건 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족은 1족끼리 성질이 다 유사하고요. 2족과는 성질이 또 달라요. 13은 13끼리 성질이 유사하고 14와 달라. 14는 14끼리 비슷하고 15와 달라. 이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전형 원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이금속들, 여길 전이원소, 전이금속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은 족에 관계가 없어. 족끼리 위아래가 성질이 같은 것도 아니고 족과 족 간의 성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야. 이건 디오비탈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1족과 2족, 그 다음에 12에서 18 또는 13에서 18로 하는 책들도 있어.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끼리 확성력이 비슷해. 반면에 3에서 11족 또는 3에서 12까지 얘네들은 족의 관계없이 성질이 비슷하면 대부분 비중이 4.0 이상인, 비중은 밀도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밀도가 유사한 개념이야. 물의 비중을 1로 잡아서 놓은 상대적 값이에요. 중금속, 무거운 금속들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을 전이원소 또는 전이금속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하고 정리할게요. 전자배치와 주기율. 전자배치에서 원소의 최외곽 전자껍질의 전자배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와 오비탈 수에 따라 8 또는 18을 주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번을 주기로, 여기서부터는 18을 주기로 바뀌어요. 물론 여기에 난타넘, 악티늄 같은 경우는 F오비탈이 들어오면서 주기율표가 너무 길어지니까 빼놓은 거야. 크게 중요하지 않아. 8 또는 18을 주기로 변하며 주기율표가 일치한다.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들은 바닥 상태의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 다음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 수가 같으며 그리고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과제로서 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